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인벤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실제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자, 모델링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모델링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배웠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기능을 설명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많이 좀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실제로 활용을 하면 더욱더 잘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블록 타입 부품 그리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키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클램핑 블록이에요. 자, 사각 형태로 생긴 클럼핑 블록인데 얘를 우리가 돌출을 시켜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평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돌출을 시키는데 어떻게 돌출을 시킬 것인가를 이 모델링을 가지고 일단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돌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모델링을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그게 돈 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 방법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사각박스는 사각박스인데 여기 구멍이 위에도 뚫려 있고 오른쪽에도 뚫려 있고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위에 뚫려 있는 경우 얘는 중심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봤을 때, 자, 이 구멍은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고, 자, 옆에 뚫린 구멍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중심에서 왼쪽에 약간 벗어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중앙에 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뭐다? 나사죠, 나사. 나사 구멍입니다. 우리가 구멍 뚫을 때는 나사 구멍은 구멍 옵션에서 스레드로 뚫는다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도면 이제 보는 법도 조금 눈에 익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약간 진하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나사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앞나사잖아요. 앞나사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외부에는 가는 실선, 그리고 내부에는 굵은 실선, 그죠? 그리고 중심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 두 개가 아래 위로 나란하게 지나가면 나사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나사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나사를 그려야 되겠네. 특히 안쪽에 여기 있는 선, 저 안쪽에 있는 선은 뭐다? 굵은 실선이란 얘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선은 얘는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나사의 안쪽은 굵은 실선, 그리고 바깥쪽인 골지름은 실제로 치수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뭐 M4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나사라고 봐야 되죠. 기계 제도법에서 이렇게 굵은 실선, 가는 실선이 나란하게 지나가게 되면 나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사 있죠. 여기는 나사, 방금 나사, 여기 나사죠. 자, 우리는 뭐 입체도를 보는 게 아니고 도면을 기준으로 그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여기도 나사고 여기도 나사네. 그럼 여기 잘 보면 20에 10mm. 그럼 당연히 여기도 10mm가 되죠. 그러면 이 나사 구멍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대칭이 되는 거죠. 자, 즉 이 얘기죠.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대칭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왕 그릴 거 여기다가 중간에 평면을 가운데 놔두면 더 좋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평면상에서 보면 25라는 치수가 있는데 여기 구멍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12.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반대편도 똑같이 12.5겠죠. 그러면 평면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칭 평면, 그리고 중간을 여기를 또 가르지는 대칭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 평면이 아래 위로 두 개가 다 있으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칭 평면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벤트 실행하고요. 자, 인벤트 열었습니다. 원점 항상 열으라 그랬죠. 여기 원점 열어서 XY 평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중심 사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두 점 중심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책 잘 보시고요. 책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 테니까 책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25에 45를 이렇게 스케치해서 위로 10mm, 아래로 10mm, 총 20mm만큼 대칭으로 돌출하게 되면 여기에 평면이 정중앙에 잡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25에 45라는 치수를 먼저 줘서요. 자, 치수 줍니다. 긴 치수는 45고요. 짧은 치수는 25예요. 자, 이렇게 치수 들어갔죠? 그럼 구속 바로 되죠. 스케치 나가서 여기서 돌출. 자, 돌출할 때는 화면을 살짝 돌리는 게 좋다 그랬죠? 자, 화면 살짝 돌려서 자, 우리 스케치 평면으로 밑으로는 10mm, 위로는 10mm 하고 싶어요. 그럼 전체 거리는 20이니까 여기 거리 값에서 우리는 20으로 바꾸고 이 상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방향은 1번, 2번도 아닌 세 번째 오는 대칭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다 구멍 뚫을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평면을 이용해서 확인. 자, 이러면 20만큼 아래 위로 10mm씩 돌출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보자고요.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보자고요. 평면상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다 구멍 뚫는데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구멍 옵션, 여기 있는 이 구멍 옵션 이용해서 구멍 뚫을 수 있죠. 근데 구멍 옵션에서 모델링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능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나오죠. 선형 기능 이용하면 면을 지정하고 좌우 거리 값을 넣어서 여기다가 바로 구멍을 뚫을 수 있죠. 굳이 이걸 잡고서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에다가 원 그리고 돌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바로 구멍 작업하면 되죠. 자, 면 찍습니다. 면 클릭. 위에 면에다 구멍 뚫을 거니까요. 자, 참조값, 거리값, 위, 아래 거리값. 다시 도면 보소 확인해 보면 자, 12.5가 위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안쪽으로는 어디 있죠? 14.5만큼 떨어졌네요. 자, 위에서 12.5, 안으로 14.5. 그러면 참조에서 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5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의 거리 값은 1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 싹 돌려서 이렇게 구멍을 바로 뚫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죠? 전체 관통이죠. 뻥 뚫어버리는 거니까 거리값을 주는 게 아니죠. 거리값 주면 여기가 구멍이 다 안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옵션을 우리가 바로 전체 관통으로 잡아버리면 되죠. 자, 전체 관통으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구멍의 지름값만 주면 돼요. 구멍의 지름값이 얼마였냐? 12에 H7 끼워 맞춘 공차 구멍이기 때문에 대문자 H7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기계 제도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도면 보는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모델링한 것을 도면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멍이기 때문에 H가 대문자가 되는 것이죠.
자, H7 구멍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자, 여기에는 12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커지죠. 바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종료하면 되죠. 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네요. 이번에는 측면에서 여기서 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옆에서 이렇게 구멍 뚫리잖아요. 그게 어디 있다? 이거죠. 자, 얘를 반으로 잘라서 정면도가 단면도죠. 지금 현재 정면도가 단면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반을 잘라서 얘를 보여주는 이유는 얘가 왜 이렇게 단면도로 보여주는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멍에, 자, M4mm 나사에 대한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총 두 개가 M4mm로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안에 있는 구멍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단면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모델링한 여기 이 부분, 즉 여기 이 구멍의 형상도 이렇게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서 전단면으로 이렇게 정면도를 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에 구멍을 내용을 다 확인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쪽 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잘 보면 8파이네요. 8파이에 동일하게 H7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멍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다? 20이에요. 20. 그럼 위에서 밑에까지 거리값은 얼마죠? 밑에서 위에까지 거리값은 여기 있네요. 10mm.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10mm와 20이라는 치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구멍 뚫어야겠죠. 다시 구멍, 그죠? 이쪽에다가 클릭, 면을 지정해 달라고 나왔으니까 면 지정해 주고요. 자, 여기 참조 밑에서 먼저 줄게요. 요 거리 값은 10mm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20mm인데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모서리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빨갛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원의 중심은 얘가 지금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거리값 45를 가지고서 20을 빼고 14.5를 빼면 여기 남는 거리값, 그래서 왼쪽에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값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뭐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20 더하기 14.5 해서 전체 거리값을 하셔도 돼요. 이 얘기는, 자, 치수를 넣을 때, 자, 참조 2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정하는 거죠. 맨 끝을 클릭.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더하기 14.5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가감승제, 즉 더하기 빼고 나누고 곱하는 걸 인벤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끝에서 여기 끝까지 해서 확인,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구멍을 뚫었는데 두 번째 구멍이죠. 삭제. 자, 구멍을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 보자고요. 자, 구멍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면 지정해달라고 나와요.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참조, 밑에서부터 참조, 여기는 10mm, 그죠? 이때 엔터 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왼쪽, 이번에는 왼쪽이에요. 클릭. 자, 여기 치수는 10.5가 되죠. 자, 도면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전체 길이 45에서 14.5만큼 떨어진 구멍의 위치와 그리고 20만큼 떨어진 구멍과 구멍 사이의 위치, 그래서 전체 길이 값은 이렇게 되고, 반대로 45에서 20 빼고 14.5를 빼면, 자, 34.5기 때문에 45에서 34.5 빼버리면 여기 남는 값은 10.5가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넣으실 때 여기에 이렇게 10.5라고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여기를 찍고서 나는 그냥 다 더해버릴래, 그래서 더하셔도 상관이 없고,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계산해서 이쪽으로 10.5라고 넣어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어디를 잡아야 되냐,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맨 처음에 돌출했던 박스 있죠? 요 박스. 근데 우리가 돌출할 때 박스를 했는데 그 밑에 옆에 보면 화살표 하나 있죠? 요걸 갖다가 클릭해서 열어보면 스케치가 여기 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돌출을 했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기준으로 항상 모델링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멍 뚫을 때는 스케치를 사용한 게 아니죠. 바로 모델링에다 구멍을 뚫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구멍 작업한 거 얘죠.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로 싹 가져가면 구멍 작업한 거 빨갛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지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구멍은 여기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형 창, 히스토리 창, 뭐 히스토리 창이라고도 합니다. 만들어진 거 순서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이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작업하다가 나는 구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구멍이 굉장히 많아. 그럼 어디서 수정하지? 고민되죠. 그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싹 올려가면 돼요. 움직이면 자신이 작업했던 순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곳에 가서 수정을,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되죠. 우클릭하면 다시 수정 메뉴가 열리면서 피처 편집을 하면 되죠. 자, 우리는 피처에다 바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구멍은 피처죠. 그래서 피처 편집을 하셔도 되고, 혹은 뭐예요? 우리 난 밑에 구멍 요걸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에 더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이콘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러면 큰 구멍 두 개 뚫었습니다. 근데 여기 구멍의 사이즈가 아까 얼마였냐면 8파이죠. 제가 구멍의 사이즈로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해서 8파이로 수정을 합니다. 8로 되었죠. 자, 위에 거 뚫었고 옆에 거 뚫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나사가 남았어요. 양쪽에 중간에 뚫어지는 M4짜리 나사 두 개가 있죠. 자, M4짜리 나사 바로 뚫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싹 돌려서 여기에다 작업을 할 거예요. 구멍 동일하죠. 구멍 여기에 면 지정해 주고요. 자, 면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 나오죠. 위치는 여기서부터 10mm 떨어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12.5mm 떨어져요. 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관통인가? 그건 아니죠. 순서가 전체 관통이 아니고, 이 구멍은 지금 현재 옵션이 전체 관통이니까 이렇게 뻥 다 뚫어버리죠. 자, 근데 이렇게 전체 관통으로 뻥 지나가면 안 되죠.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뚫려 있는 구멍까지만 이렇게 살짝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뭘로 바꿀까요? 지정면까지로 바꾸세요. 지정면까지로 바꾸시고, 그럼 지정해주는 면까지만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얘기죠. 자, 지정면까지, 면에서 어딜 지정하냐? 안에 있는 원통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원통을 기준으로 지정면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나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멍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링은 나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나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탭 구멍이죠. 클릭해서 앞나사인 탭 구멍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탭 구멍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죠. 자, 이 상태에서 스레드 유형, 즉 나사의 생긴 형태는 우리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 선택한다 그랬죠. 크기 M4라고 그랬습니다. 자, M4짜리, 도면 M4짜리 쭉 올려보면 위에 있네요. M4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클래스와 지정은 얘가 자동으로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은 기본적으로 보통 나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 된 거죠. 그리고 전체 깊이를 체크를 해 주셔야, 여기 나사가 쑥 지나가는 거 지금 현재 보이는데, 전체 깊이를 해 주셔야 여기가 나사가 쭉 다 쳐져요.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면 나사 값을 별도로 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사 값을 별도로 주게 되면 혹시라도
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사 값을 넉넉하게 주면 되기는 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체 깊이로 체크를 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인벤터가 알아서 그냥 나사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전체 깊이를 이런 식으로 나사를 다 쳐야 되는 부분에는 전체 깊이를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사가 전체가 뻥 뚫리면서 나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나사가 만들어졌죠. 반대편에서 확인해도 여기 구멍 뚫린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심하셔야 될 게, 다시 여기 구멍이 있죠. 4번이네요. 삭제한 게 있어서 구멍이 4번으로 넘어왔네요. 자, 여기 구멍 더블 클릭하면 나사가 잡히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지정면까지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거리 값으로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와요. 근데 이 거리를 잘 계산하셔서 이렇게 이 구멍을 지날 수 있도록 이만큼 나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잘못해서 거리값 한 대충 한 이 정도 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8mm만 넣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구멍이 다 안 만들어져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굳이 거리값 주지 마시고, 전체 관통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정면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은 면을 지정을 해 주시면, 나사가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되는 겁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가 쭉 지나가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 했으면 확인.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사 모양이 쭉 다 파지게 됩니다. 이러면 되었죠. 그리고 반대 방향에도 여기도 나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동일하겠죠? 얘랑 지금 현재 작업한 내용이. 자, 책에 보면 여기 동일하게 있단 말이죠. 높이값 12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사가 중앙에 뚫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12.5가 중심이 되겠죠. 높이는 10mm, 폭은 12.5mm.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여기도 구멍 면 지정해 달라고 나오니까 면 지정하고요. 자, 밑에서부터, 자, 드릴 참조, 밑에서부터 클릭해서 10mm. 자, 자동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해서 12.5mm.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지정면까지 지정하고요. 여기 이제 지정면을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 빨간색 화살표에 클릭해서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지정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정면은 안에 원통면이죠. 클릭. 그러면 원통면까지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레드 유형, 나사의 유형은 국제 표준이고 크기는 4. 그리고 지정에서는 일반 나사로 뚫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깊이, 전체 다 뚫어라. 나사로.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 이러면 여기가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나사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이제 나머지 추가 작업 하는데, 여러분 못따기나 못깎기는 맨 마지막에 작업 단계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못깎기는 모델링이 다 끝난 시점에 맨 마지막 작업으로 남겨두시고 못따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구멍에 여기는 끼워 맞춘 공차가 발생하고, 우리 모든 구멍이나 축에는 못따기를 다 해줍니다. 그게 기본 못따기 1mm예요. 자, 우리 도면에 나중에 되면 주소를 적을 건데, 도시되어 있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1mm로 해라라는 걸 나중에 주소에 적어줘요. 자, 그래서 거리값은 우리 못따기 거리값 1mm로 바꾸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또 동일하다는 거죠. 모서리 지정해달라고 나오니까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따줍니다. 자, 화면 싹 돌려서요. 이번에는 여기도 클릭. 자, 못따기를 두 군데를 했죠. 이러면 일괄 못따기가 되고, 화면 또 싹 돌려서 여기도 했고요. 자, 밑에도 해야 되는데 밑에를 빼먹었네요. 자, 밑에 빼먹었으니까 다시 못따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면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mm로 못따기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확인. 자, 이러면 못따기 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사에도 여기에도 작은 못따기가 존재해요. 자, 우리가 주소에는 표기하지 않는데 원래 못따기 나사 같은 경우 못따기 값은 나사의 골지름 높이 값에 대한 얼마를 따줘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나사의 골지름 값으로 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여기는 1mm로 따게 되면, 자, 못따기를 1mm로 이렇게 따게 되면 굉장히 크게 따져요. 그래서 굳이 여기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나사의 사이즈마다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데, 4짜리나 5짜리 같은 경우는 0.5로 작업해 주시면 가장 이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럼 이 못따기가 나사의 사이즈 구멍에 맞게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싹 돌려서 여기도 못따기 한번. 자, 여기도 못따기 해서 0.5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0.5로 못따기 확인. 자, 이렇게 되면 다 그렸죠. 자, 옆에도 됐고요. 오른쪽에도 됐고요. 왼쪽에도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클램핑 블록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델링을 앞에까지 배웠던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나 순서나 앞으로 인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우리 그 도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도면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드릴 때 첫 번째로 도면에 대한 간단한 해독을 해드립니다. 자, 도면 해독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기계 제도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기계 제도 부분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도면의 중요한 위치 혹은 이 부분에는 왜 이렇게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왜 표면 거칠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도면 단순히 그냥 그림만 보고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해독을 하고 그 도면 해독한 걸 바탕으로 두 번째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모델링 한 걸 가지고서 다시 도면화 할 때 해서 우리가 2D 도면으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런 도면화 할 때의 최종적인 주의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도면화 할 때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 투상도 그리고 단면도 작업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있는 형태를 갖고 하는 모델링 작업이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모델링이지만 작은 모델링 안에 기계 제도 부분을 가지고서 처음에 이 도면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특징을 살려서 모델링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면화 작업을 할 때 이 모델링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넘기시거나 아니면 도면의 중요한 점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부품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인강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리고 다른 데서 듣는 인강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강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면 도면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해답도라고 나와 있는 도면도 뭐 엉망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도면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스스로 본다고 해서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왜 이렇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줄 방법이 없죠. 아니면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소를 시켜 드릴 텐데.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클램핑 블록 보지만 여기에도 도면이 잘못된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잘못된 곳이 어디냐면
뭐 모델링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가 이렇게 단면으로 잘려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단면이 되어서 앞부분은 없어요. 없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면을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 뒤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요 정면도죠. 정면도를 단면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차들 다 넣었고 치수라든지 중요한 것들 다 넣었어요. 그리고 주석을 잘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못따기 1에 45도 얘는 C1이죠. 우리가 도면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이 아까 제가 들어간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쭉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정면도 상에서는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걸로만 보이는 형태예요. 근데 위에 보면 이렇게 부분 단면도를 들어갔죠. 부분 단면도를 이렇게 파단선을 그어서 부분 단면을 하고 여기 중간 부분, 즉 중간 부분 어디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 버린 거죠.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요 위에를 지워버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단면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사와 구멍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네라는 안에 내부의 형상을 잘 알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멍의 옆에 뚫려 있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단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단면이 완성이 되어야지 이 구멍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방금 얘기했던 잘못된 부분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면 실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단면이 아니에요.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실선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에 선을 표현하려면 수문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맞죠. 수문선으로 두 줄이 가게 되겠죠. 골지름과 호칭치수의 바깥지름.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가든지 혹은 어떻게 돼요? 아예 이 선 자체가 없든지 없어지면 되죠. 왜? 요건 생략도죠. 생략하는 기법이죠. 중심선을 꺾고 중심선에 대한 아래쪽에다가 단면으로 구멍에 대한 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평면도 상에는 표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게 도면의 생략도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기계 제도 시간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쫙 드렸어요. 단면도 설명하면서도 한번 했고 기계 제도의 생략도 그리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도면을 투상하거나 여러분이 단면도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앞으로 나온 모든 부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기계제도 도면 해독하고요. 그리고 도면하는 작업, 투상도 단면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수 뽑는 것들 그리고 공차 기입하는 것들은 실제 캐드로 그림을 그리면서 공차라든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각 부품별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준비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